나는 사랑을 배웠다. 54세에. 너무 늦게. 아니, 어쩌면 딱 맞는 시간에. 강희현을 만난 후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지만 우리는 거의 매일 연락했다. 전화, 문자. 처음엔 어색했다. 54년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매일 연락하는 법을 몰랐으니까. 하지만 강희현은 자연스러웠다. 아침에 일어나면 문자를 보냈다. 잘 주무셨습니까? 점심때 전화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밤에 다시 문자를 보냈다. 오늘 하루는 어땠습니까? 처음엔 형식적으로 대답했다. 네, 잘 잤습니다. 네, 먹었습니다. 그저 그랬습니다. 하지만 점점 달라졌다. 나도 물어보기 시작했다.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약은 잘 드셨어요? 많이 아프세요? 그는 솔직하게 답했다. 오늘은 좀 괜찮습니다. 약을 먹으면 토합니다. 밤에는 항상 아픕니다. 나는 그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됐다. 그가 아프다고 하면 내 가슴도 아팠다. 그가 토한다고 하면 나도 속이 메스꺼웠다. 이상했다. 15년 동안 수백 명의 아픔을 들었지만 내 아픔으로 느낀 적은 없었는데. 하지만 강희현은 달랐다. 그의 모든 게 내게 전이 됐다. 첫 번째 일주일이 지났다. 금요일. 우리는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가 제안했다. 호텔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자고. 나는 망설였다. 호텔.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무거웠다. 하지만 그는 설명했다. 사무실은 너무 차갑다고. 죽음의 공간이라고. 다른 곳에서 만나고 싶다고. 나는 동의했다. 우리는 시내 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다. 5성급.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곳. 나는 일찍 도착했다. 30분이나 일찍. 초조했다. 거울을 여러 번 봤다. 머리를 고쳤다. 립스틱을 다시 발랐다. 뭐 하는 짓인가 싶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강희현이 도착했다. 지난주보다 조금 더 나아 보였다. 아니, 똑같았다. 하지만 내 눈에는 더 좋아 보였다. 사랑의 착각일까? 그는 미소 지었다. 나도 미소 지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한강이 보였다. 2월의 한강. 얼어붙어 있었다. 우리는 차를 주문했다. 그는 허브티를, 나는 홍차를. 웨이터가 가져왔다. 고급 찻잔. 우리는 마셨다. 말없이.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좋았다. 한참 후 그가 말했다. 지난주가 너무 좋았다고. 바다. 손을 잡은 것. 키스. 모든 게 꿈 같았다고. 나도 그렇다고 말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그가 물었다. 후회하지 않냐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 오히려 너무 늦게 시작해서 후회된다고. 그가 미소 지었다. 나도 그렇다고. 만약 40년 전에 당신을 만났다면 어땠을까? 나는 웃었다. 40년 전엔 나는 14살이었다고. 그가 웃었다. 맞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다. 하지만 나는 생각했다. 만약 정말로 그때 만났다면, 그가 윤서희 대신 나를 만났다면, 우리는 사랑했을까? 아니면 나도 버려졌을까? 그가 내 손을 잡았다. 테이블 위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주변을 봤다.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68세 남자와 54세 여자. 손을 잡고 있는.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호기심, 의아함, 때로는 경멸. 나는 신경 쓰였다. 하지만 강희현은 개의치 않았다. 그는 오히려 더 세게 내 손을 잡았다. 나를 바라봤다.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도 그의 손을 세게 잡았다. 우리는 2시간을 그곳에 있었다.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 현재, 미래. 아니, 미래는 없었다. 그에게는 3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했다. 만약 그가 건강했다면 하고 싶은 것들. 여행, 책 쓰기, 그림 배우기. 나도 말했다.
만약 내가 다시 시작한다면 하고 싶은 것들. 사진 찍기, 요리 배우기, 노래 부르기. 우리는 웃었다. 이루지 못할 꿈들을 이야기하며. 강희현이 말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진짜라고.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은. 나는 눈물이 났다. 왜 이렇게 자주 우는지 모르겠다. 54년 동안 울지 않았는데. 요즘은 매일 운다. 그가 내 눈물을 닦아줬다. 울지 말라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울면서 보내기엔 아깝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헤어지기 전 그가 물었다. 다음엔 어디서 만나고 싶냐고. 나는 대답했다. 어디든 좋다고. 당신이 있는 곳이면. 그가 말했다. 그럼 내 집에 오지 않겠냐고. 저녁을 함께 먹자고. 나는 숨이 멎었다. 그의 집. 그건 더 친밀한 공간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겠다고. 일주일이 지났다. 금요일 저녁. 나는 그의 집으로 갔다. 주소를 받고 택시를 탔다. 평창동. 고급 주택가. 택시가 큰 대문 앞에 섰다. 나는 내렸다. 떨렸다. 왜 이렇게 떨리는지. 인터폰을 눌렀다. 강희현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라고. 문이 열렸다. 집은 컸다. 정원이 있고 2층 건물. 하지만 어두웠다. 불이 켜진 곳이 많지 않았다. 나는 현관으로 걸어갔다. 문이 열렸다. 강희현이 있었다.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다. 청바지와 검은 스웨터.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더 젊어 보였다. 그가 미소 지었다. 어서 오라고.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넓었지만 텅 빈 것 같았다. 가구는 있지만 생활감이 없었다. 사진도 별로 없었다. 가족 사진 몇 장. 그와 아들들. 아내는 없었다. 이미 사진을 치웠을까. 그가 나를 거실로 안내했다. 큰 소파. 벽난로. 불이 타고 있었다. 따뜻했다. 우리는 앉았다. 그가 와인을 따라줬다. 레드와인. 나는 받았다. 한 모금 마셨다. 부드러웠다. 비싼 와인이었다. 그도 마셨다. 조금. 약 때문에 많이는 못 마신다고 했다. 우리는 마주봤다.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주름이 선명했다. 하지만 아름다웠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가 말했다. 요리를 못한다고. 그래서 주문했다고. 일식. 내가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놀랐다. 내가 언제 일식을 좋아한다고 했지? 그가 웃었다. 지난주에 한강 라운지에서 일식집 이야기를 했다고. 잠깐. 기억났다. 그때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한 일식집 얘기를 잠깐 했었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음식이 도착했다. 스시, 사시미, 덴푸라. 고급스러웠다. 우리는 먹었다. 천천히. 대화하며. 그는 많이 먹지 못했다. 몇 점만 먹고 멈췄다. 속이 안 좋다고. 하지만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내가 먹는 걸 보는 게 좋다고. 나는 먹었다. 그를 위해. 식사 후 우리는 다시 소파에 앉았다. 와인을 더 마셨다. 나는 취했다. 조금. 그는 취하지 않았다. 약 때문에. 우리는 가까이 앉았다. 어깨가 닿을 만큼. 그가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댔다. 그는 말랐지만 따뜻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다. 불을 바라보며. 그가 속삭였다. 오늘 밤 여기 있어주지 않겠냐고. 나는 숨이 멎었다. 여기 있으라는 것. 그 의미를 알았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도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 간절함이 있었다. 하지만 강요는 아니었다. 나는 생각했다. 54년을 살았다. 제대로 사랑해 본 적이 없다. 결혼도 했지만 의무였다. 진심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강희현을 진심으로 원한다. 그와 함께 있고 싶다. 완전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있겠다고. 그가 미소 지었다. 고맙다고.
나는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만졌다. 주름을 따라 쓰다듬었다. 그가 눈을 감았다. 나는 키스했다. 천천히, 깊게. 그도 응답했다. 우리는 오래 키스했다. 소파에서. 그가 일어났다. 내 손을 잡았다. 나를 이끌었다. 계단을 올랐다. 2층. 복도를 지나 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침실이었다. 큰 침대. 어두웠다. 달빛만 들어왔다. 우리는 침대 옆에 섰다. 서로를 바라봤다. 떨렸다. 나는. 그도 떨렸을까? 그가 내 코트를 벗겼다. 천천히. 나는 가만히 있었다. 그가 내 스웨터를 벗겼다. 나는 숨을 참았다. 그가 나를 바라봤다. 아름답다고 속삭였다. 나는 울고 싶었다. 54세의 몸이 아름답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나도 그의 스웨터를 벗겼다. 그의 몸이 드러났다. 앙상했다. 갈비뼈가 보였다. 수술 자국이 있었다. 나는 그걸 만졌다. 키스했다. 그가 떨었다. 우리는 침대에 누웠다. 천천히. 서로를 탐험했다. 54세와 68세의 몸. 절지 않았다. 탄력도 없었다. 주름이 많았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우리는 서로를 원했다. 진심으로. 그가 내 안으로 들어왔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나는 그를 받아들였다. 완전히. 우리는 움직였다. 천천히. 급할 것 없었다. 시간이. 아니,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영원 같았다. 나는 처음으로 느꼈다. 사랑을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이전의 섹스는 전부 의무였다. 남편과의. 감정 없이. 빨리 끝내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강희형과는 모든 게 달랐다. 느렸지만 강렬했다. 부드러웠지만 열정적이었다. 우리는 하나가 됐다. 완전히. 끝난 후 우리는 껴안고 누워 있었다. 땀에 젖은 채. 그가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나는 그의 가슴에 귀를 댔다. 심장 소리를 들었다. 느렸지만 규칙적이었다. 살아있었다. 그가 속삭였다. 고맙다고. 나도 속삭였다. 나도 고맙다고. 우리는 그렇게 잠들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품에서. 다음 날 아침 눈을 떴다. 강희현이 나를 보고 있었다. 미소 지으며 잘 잤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잘 잤다고. 54년 중 가장 잘 잤다고. 그가 웃었다. 나도 그렇다고. 우리는 키스했다. 아침 키스. 입냄새 따위 신경 쓰지 않았다. 우리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샤워했다. 같이. 그의 몸을 닦아줬다. 등, 가슴, 다리. 그도 내 몸을 닦아줬다. 머리를 감겨줬다. 친밀했다. 성적이지 않았다. 그냥 돌봄이었다. 사랑이었다. 아침을 먹었다. 그가 직접 만들었다. 계란 후라이와 토스트. 간단했지만 맛있었다. 우리는 마주 앉아 먹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2월의 햇살. 차가웠지만 밝았다. 강희현이 말했다. 행복하다고. 정말 오래간만에. 나도 말했다. 나도 행복하다고. 처음으로. 그날 오후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택시를 타고.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68세에 죽어가는 남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다. 미친 짓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처음으로 살아있었으니까. 진짜로. 그 후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났다. 때로는 3번. 호텔 라운지, 그의 집, 때로는 내 작은 아파트. 우리는 사랑을 나눴다. 계속. 그의 몸은 계속 무너졌다. 매주 조금씩 더 말랐다. 더 약해졌다. 하지만 욕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나를 원했다. 나도 그를 원했다. 우리는 서로를 탐했다. 죽음이 가까울수록 더 간절하게.
어느 날 그가 말했다. 자기는 이상하다고. 죽어가면서도 성욕이 있다고. 보통은 사라진다고 들었는데. 나는 웃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고. 당신과 함께 있으면 살아있다고 느낀다고. 3월이 됐다. 봄이 오고 있었다. 하지만 강희현은 봄을 볼 수 없을 것 같았다. 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3월 첫째 주, 그는 병원에 입원했다. 폐에 물이 찼다고. 호흡이 힘들다고.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VIP 병동. 개인실. 그가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너무 말랐다. 거의 뼈만 남았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그가 마스크를 벗고 말했다. 미안하다고. 이런 모습 보여서. 나는 울었다. 미안할 게 뭐냐고. 나도 미안하다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그가 미소 지었다. 여기 와준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나는 일주일 동안 병원에 머물렀다. 매일 갔다. 아침부터 밤까지. 사무실은 닫았다. 처음으로 일을 멈췄다. 15년 만에. 하지만 상관없었다. 강희현이 더 중요했다. 나는 그를 돌봤다. 밥을 먹였다. 물을 줬다. 땀을 닦아줬다. 간호사들이 했지만 나도 하고 싶었다. 그를 만지고 싶었다.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싶었다. 어느 날 밤 그가 말했다. 집에 가고 싶다고. 병원이 싫다고. 여기서 죽고 싶지 않다고. 나는 의사와 상담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위험하다고. 집에서는 응급처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강희현은 고집했다. 집에 가겠다고. 의사는 결국 허락했다. 호스피스 간호사를 보내주겠다고. 우리는 그의 집으로 돌아갔다. 앰뷸런스로. 그를 2층 침실로 옮겼다. 침대에 눕혔다. 의료기기들을 설치했다. 산소호흡기, 모니터. 그의 집이 병원이 됐다. 하지만 그는 기뻐했다. 집이라고. 내 집이라고. 나는 그의 곁에 있었다. 24시간. 간호사들이 교대로 왔지만 나는 떠나지 않았다.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가 잠들면 나도 잤다. 의자에서. 그가 깨면 나도 깼다. 밥을 먹였다. 거의 먹지 못했지만 한두 숟가락. 물을 줬다. 조금씩. 책을 읽어줬다. 그가 좋아하는 시. 음악을 틀어줬다. 클래식. 그는 대부분 잠을 잤다. 약 때문에. 진통제. 모르핀. 하지만 가끔 깨서 나를 봤다. 미소 지었다. 손을 꼭 쥐었다. 사랑한다고 속삭였다. 나도 속삭였다. 나도 사랑한다고. 3월 둘째 주 어느 날 문이 열렸다. 누군가 들어왔다. 남자 2명. 30대와 40대. 강희현의 아들들이었다. 나는 알아봤다. 사진에서 본 얼굴들. 그들이 나를 봤다. 놀란 표정이었다. 누구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한지연이라고. 아버지. 친구라고. 친구. 그들은 서로를 봤다. 의심하는 눈빛. 큰아들이 말했다. 나가달라고. 가족 시간을 가지고 싶다고. 나는 강희현을 봤다. 그가 눈을 떴다. 나를 봤다. 놓치기 싫다는 표정. 하지만 나는 일어났다. 알겠다고. 잠깐 나가 있겠다고. 강희현의 손을 놓았다. 방을 나왔다. 복도에 서 있었다. 떨렸다. 그들은 누구인지 알까?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안다면 뭐라고 할까? 나는 걱정됐다. 30분 후 문이 열렸다. 큰아들이 나왔다. 나를 봤다. 차갑게. 따라오라고 했다.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거실. 그가 앉으라고 했다. 나는 앉았다. 그가 물었다. 당신은 누구냐고. 정말 친구냐고. 나는 대답했다. 유원장 대필 작가라고. 아버지께서 의뢰하셨다고. 하지만 친구도 맞다고.
그가 코웃음 쳤다. 친구, 아버지랑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 그리고 왜 여기 있냐고. 매일 오냐고. 나는 대답했다. 아버지께서 원하셨다고. 나도 여기 있고 싶다고. 그가 말했다. 노린 거 아니냐고. 재산을. 아버지가 약해졌을 때 접근한 거 아니냐고. 유언장에 당신 이름을 넣으려고. 나는 숨이 멎었다. 뭐라고? 그가 계속했다. 그런 여자들 많다고. 늙은 부자 남자 꼬셔서 재산 뜯어내는. 우리는 안 속는다고. 법적 조치를 취할 거라고. 나는 화가 났다. 처음으로. 그렇게 강하게. 나는 일어났다. 말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돈 때문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는 믿지 않았다. 사랑? 웃기지 말라고. 아버지는 죽어가는데 무슨 사랑이냐고. 그냥 이용하는 거라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갔다. 집을 나왔다. 울면서. 택시를 탔다. 집으로 왔다. 침대에 쓰러졌다. 울었다. 한참을. 왜 이렇게 힘든가?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아픈가? 전화가 울렸다. 강희현이었다. 받았다. 그가 말했다. 미안하다고. 아들들이 실례했다고. 나는 울며 말했다.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하지만 힘들다고. 그가 말했다. 오늘 밤 와줄 수 있냐고. 제발. 나는 망설였다. 아들들이 있는데. 그가 말했다. 돌아갔다고. 이제 우리뿐이라고. 와달라고. 나는 갔다. 밤 11시. 택시를 타고. 조용히 들어갔다. 2층으로 올라갔다. 그의 방으로. 불이 꺼져 있었다. 달빛만. 그가 누워 있었다. 나를 봤다. 미소 지었다. 나는 침대로 갔다. 그 옆에 누웠다. 그를 껴안았다. 그도 나를 껴안았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다. 말없이. 그가 속삭였다.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거 안다고. 나도 속삭였다. 나도 사랑한다고. 정말로. 그가 말했다. 유언장을 다시 써야겠다고. 당신을 넣고 싶다고. 재산의 일부를. 나는 놀라 일어났다.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아들들이 뭐라고 할지 안다고. 그가 말했다. 상관없다고. 당신은 받을 자격이 있다고. 나를 돌봐줬으니까. 사랑해줬으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돈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고. 돈은 필요 없다고. 그냥 당신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그가 나를 바라봤다. 오래.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고. 유언장에는 넣지 않겠다고. 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뭔가 남기고 싶다고. 나는 말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당신의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추억만 있으면 된다고. 그가 울었다. 처음 봤다. 그가 우는 걸. 눈물이 주름을 타고 흘렀다. 나도 울었다. 우리는 껴안고 울었다. 오래.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사랑을 나눴다. 아니, 나눴다고 할 수 있을까? 그는 너무 약했다. 거의 움직이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원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 위에 올라갔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를 내 안에 받아들였다. 움직였다. 천천히. 그는 눈을 감고 있었다. 손으로 내 허리를 잡고 있었다. 약한 힘으로. 나는 울면서 움직였다.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걸 알았으니까. 끝나고 나는 그의 옆에 누웠다. 그를 껴안았다. 그가 속삭였다. 고맙다고. 행복했다고. 당신을 만나서. 나도 속삭였다. 나도 행복했다고. 당신 덕분에 살 수 있었다고. 그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잠들었다. 나는 잠들지 못했다. 그를 바라봤다. 달빛 아래의 그의 얼굴. 평화로웠다. 고통스럽지 않았다.
나는 그의 얼굴을 기억하려고 했다. 모든 주름, 모든 선. 잊고 싶지 않았다. 절대. 다음 날 아침, 그는 깨지 못했다. 아니, 깨지만 의식이 흐릿했다. 혼수 상태에 가까웠다. 나는 당황했다. 간호사를 불렀다. 의사가 왔다. 검사했다. 말했다. 이제 며칠 안 남았다고. 준비하라고.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계속. 말을 걸었다. 들리지 않아도. 사랑한다고. 계속. 그의 손이 가끔 움직였다. 반응하는 것 같았다. 나는 희망을 가졌다. 그날 오후 아들들이 다시 왔다. 둘 다. 나를 봤다. 여전히 차가운 눈빛. 하지만 쫓아내지는 않았다. 우리는 함께 그의 곁에 있었다. 아들들은 반대편에, 나는 이쪽에. 강희현을 사이에 두고. 큰아들이 말했다. 아버지한테 유언 들은 거 있냐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고. 그가 말했다. 그럼 유언장은 예전 것이 유효하다고. 어머니가 죽고 난 후 작성한 것. 재산은 우리 형제에게 반반씩.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고.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그가 나를 빤히 봤다. 정말이냐고. 나는 정말이라고 했다. 그가 말했다. 그럼 왜 여기 있냐고. 나는 대답했다. 사랑하니까. 그가 비웃었다. 사랑? 죽어가는 남자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사랑한다고. 남은 시간이 없으니까. 더 간절하다고. 둘째 아들이 처음으로 말했다. 형, 그만하자고. 그가 진심인 것 같다고. 큰아들이 동생을 봤다. 어이없다는 표정.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강희현의 호흡 소리만 들렸다. 약했다. 불규칙했다. 모니터의 삐소리. 심장 박동. 점점 느려졌다. 밤이 됐다. 아들들은 잠깐 나갔다. 저녁을 먹으러. 나는 남았다. 혼자. 강희현과. 나는 그의 귀에 속삭였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당신 덕분에 살 수 있었다고. 행복했다고. 그의 손이 움직였다. 약하게. 내 손을 쥐었다. 나는 놀랐다. 들린 거였다. 내 말을. 나는 울었다. 계속 말했다.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그의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는 안 났지만 나는 알았다. 입모양으로. 그도 사랑한다고. 나는 울면서 그에게 키스했다. 마지막 키스. 그의 입술은 차가웠다. 아들들이 돌아왔다. 우리는 다시 앉았다. 밤이 깊어갔다. 12시, 1시, 2시. 강희현의 호흡이 더 약해졌다. 모니터의 삐소리가 느려졌다. 간호사가 들어왔다. 의사를 불렀다. 의사가 왔다. 고개를 저었다. 이제 시간 문제라고. 새벽 3시. 강희현의 호흡이 멈췄다. 모니터가 길게 울렸다. 의사가 확인했다. 고개를 숙였다. 임종을 선언했다. 2025년 3월 15일 새벽 3시 27분. 아들들이 울었다. 아버지를 불렀다. 나도 울었다. 소리 없이. 그의 손을 잡은 채. 아직 따뜻했다. 곧 차가워질 텐데. 나는 놓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놓아야 했다. 큰아들이 말했다. 장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장례식장을 예약하겠다고. 나는 일어났다. 나가야 할 것 같았다. 이제 나의 자리가 아니었다. 가족의 시간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강희현을 봤다. 평화로웠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나는 속삭였다. 안녕이라고. 사랑한다고. 방을 나왔다. 계단을 내려갔다. 현관으로. 밖으로. 새벽 공기가 차갑다. 나는 걸었다. 목적지 없이. 그냥 걸었다. 울면서. 그는 갔다. 강희현. 68세. 내가 사랑한 남자. 처음으로 진짜로 사랑한 남자.
이제 없다. 나는 다시 혼자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르다. 이제 나는 안다. 사랑이 무엇인지, 살아있다는 게 무엇인지.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해가 떴다. 3월의 아침. 봄이 오고 있었다. 하지만 강희현은 못 봤다. 그는 겨울에 갔다. 나는 침대에 누웠다. 그의 향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환각일까?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잠들었다. 꿈을 꿨다. 강희현이 나왔다. 건강한 모습으로.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나도 손을 뻗었다. 우리는 손을 잡았다. 그리고 걸었다. 바다로. 우리가 함께 갔던 강릉바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웃었다. 행복했다. 깨어났을 때 오후였다. 전화가 울리고 있었다. 받았다. 둘째 아들이었다. 강민준. 그가 말했다. 장례식이 모레라고. 와줄 수 있냐고. 나는 놀랐다. 오라고? 그가 말했다. 아버지가 원했을 것 같다고. 형도 동의했다고. 와달라고. 나는 감사하다고 말했다. 꼭 가겠다고. 전화를 끊었다. 울었다. 다시. 그들이 나를 받아들여줘서 고마웠다. 장례식 날. 나는 검은 옷을 입었다. 장례식장으로 갔다. 큰 곳이었다. 사람들이 많았다. 재벌의 장례식이니까. 나는 조용히 들어갔다. 맨 뒤에 섰다. 눈에 띄고 싶지 않았다. 영정 사진이 있었다. 강희현. 웃고 있는 사진. 젊었을 때 찍은 것 같았다. 50대쯤. 잘생겼다. 나는 그 사진을 본 적이 없다. 나는 68세에 그만 알았으니까. 하지만 사진 속 그도 눈빛은 같았다. 깊고 따뜻한. 조문객들이 줄을 섰다. 절을 했다. 아들들이 답례했다. 나는 기다렸다. 한참을. 마지막에 내 차례가 왔다. 앞으로 갔다. 절을 했다. 깊게. 일어났다. 영정을 받다. 속삭였다. 안녕이라고. 사랑했다고. 민준이 나를 봤다. 고개를 숙였다. 와줘서 고맙다고. 나도 고개를 숙였다. 나갔다. 밖에 나와 울었다. 사람들이 쳐다봤다. 상관없었다. 나는 울고 싶었다. 실컷.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강희현의 유언 파일을 열었다. 미완성이었다. 우리는 끝까지 쓰지 못했다. 사랑에 빠져서. 나는 타이핑을 시작했다. 그가 말한 것들을 기억하며. 첫사랑, 결혼, 아들들, 후회, 바람. 그리고 마지막에 추가했다. 한지연에게.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마지막 3개월이 내 인생에서 가장 진실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히. 나는 저장했다. 인쇄했다. 편지 봉투에 넣었다. 민준에게 보냈다.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보관해달라고. 그리고 나는 내 유언을 완성했다. 나 한지연은 54년을 살았다. 대부분의 시간을 죽음과 함께 보냈다. 하지만 마지막 3개월은 사랑과 함께 보냈다. 강희현을 사랑했다. 그는 내게 삶을 가르쳐줬다. 이제 나는 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남은 시간 동안 나는 진짜로 살 것이다. 그를 기억하며 저장했다. 그리고 웃었다. 드디어 내 유언이 완성됐다. 사랑이 채워졌다. 나는 창밖을 봤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었다. 강희현은 못 봤지만 나는 혼자 보고 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닌 것 같다. 그가 옆에 있는 것 같다. 함께 보고 있는 것 같다. 나는 결심했다. 다시 시작하겠다고. 유언장 대필 작가를. 하지만 조금 다르게. 이제는 단순히 죽음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삶도 함께 기록하겠다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사랑했는지. 그게 진짜 유언이니까. 그리고 나도 살겠다고. 진짜로. 강희현이 내게 준 선물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니 이제 살아가는 법도 배우겠다고. 전화가 울렸다. 민준이었다. 그가 말했다. 유언 받았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버지가 남긴 게 있다고. 나한테 주고 싶은 게. 올 수 있냐고. 나는 갔다. 그의 집으로. 마지막으로. 민준이 문을 열어줬다.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그가 상자를 건넸다. 작은 상자. 열어봤다. 편지가 있었다. 강희현의 필체. 내 이름. 한지연. 열었다. 지연 씨.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을 것입니다. 미리 써둡니다.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직접 다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먼저 사랑합니다. 정말로. 68년을 살면서 진짜로 사랑해 본 건 2번뿐입니다. 윤서희와 당신. 하지만 서희는 지킬 수 없었습니다. 당신도 끝까지 함께 못해서 미안합니다. 당신은 내게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산은 남기지 못합니다. 아들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하지만 이것만은 남기고 싶습니다. 상자 안을 보세요. 편지를 내려놓고 상자를 다시 봤다. 안에 뭔가 더 있었다. 작은 상자. 열었다. 반지가 있었다. 간단한 은반지. 안쪽에 새겨진 글씨. L. H. 2025.02. 우리의 이니셜. 그리고 날짜. 바다에 갔던 날. 나는 울었다. 그는 준비했었다. 이걸. 나를 위해. 반지를 꺼내 끼웠다. 맞았다. 완벽하게. 민준이 말했다. 아버지가 한 달 전에 주문하셨다고. 나한테 꼭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나는 고맙다고 말했다. 정말 고맙다고. 집으로 돌아왔다. 반지를 보며 앉아 있었다. 울었다. 웃었다. 그는 갔지만 이건 남았다. 사랑의 증거. 나는 이 반지를 절대 빼지 않을 것이다. 죽을 때까지. 그날 밤 나는 다시 꿈을 꿨다. 강희현이 나왔다. 웃으며. 반지를 보고 있었다. 고맙다고 말했다. 끼워줘서. 나는 말했다. 고맙다고. 사랑해줘서. 그가 말했다. 나도 사랑한다고. 영원히. 깨어났을 때 아침이었다. 봄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나는 일어났다. 샤워했다. 옷을 입었다. 사무실로 갔다. 문을 열었다. 청소했다. 노트북을 켰다. 달력을 봤다. 3월 20일. 새로운 시작. 나는 준비됐다. 다시 일하기. 하지만 다르게. 이제 나는 안다. 죽음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삶도 기록해야 한다는 걸. 사랑도 기록해야 한다는 걸. 전화가 울렸다. 새로운 의뢰인. 나는 받았다. 네, 한지연입니다. 유언장 작성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의 삶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무엇을 사랑하셨는지. 그게 진짜 유언이니까요. 나는 미소 지었다. 강희현이 내게 가르쳐 준 것. 죽음보다 삶이 중요하다는 것. 나는 이제 그걸 나눌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나도 살 것이다. 매일. 진짜로. 강희현을 기억하며.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사람은 가지만 사랑은 남는다. 내 심장에. 내 손가락에 낀 이 반지에.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순간에. 강희현,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영원히. 다음 화 예고. 3개월 후. 한지연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강희현의 아들 민준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다. 아버지가 남긴 또 다른 비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진실. 아버지는 실제로 죽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강희현은 살아있는 것인가? 한지연은 혼란에 빠진다. 그리고 결정해야 한다. 진실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길 것인가?